여기 2300여 년 동안 캐캐묵어 덮개가 앉은 죽간들이 쌓여 있다. 중국 철학 전문가들에 비하자면 나의 과문함은 우세스러울 정도다. 하지만 평소 시추를 열심히 해오며 40여 년 인생을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산더미처럼 쌓인 죽간 더미로 달려가 그 중심부까지 열심히 시추해 파고 들어가 보겠다. 그래서 제자 백가에 대한 우리들의 오해를 풀고 감히 그 정수를 전달해 보려고 한다.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의 문을 열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라서 네. 다들 살짝 긴장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다독다독 유튜브 트세요. 이번 방송 꼭 지금 유튜브로. 우리 네. SBS 방송국에서 라디오국에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SBS 아이 이런 거 아니죠? 그냥 SBS죠? 네. 오리지널. 네. 왜 그러냐면 네. 오늘 모신 분께서 이 장소를 빌려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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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이시길래 네. 이런 라디오 스튜디오까지 빌려주시고. 네, 오늘 모신 게스트분은요.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영화 팟캐스트 시네타운 19의 공동 진행자 중 한 분이시고요. SBS 파워 FM 최하정의 파워타임을 연출하고 있는 PD십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천자문과 명신보감을 외우고 초등학교 때는 삼국지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대학에 와서도 중어중문학과를 들어가 맹자 원문을 한 땀 한 땀 필사하며 익혔어요. 40여 년 인생을 꾸준히 고전의 지혜 정수를 얻기 위해 파고 들어가신 김은종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네. 반갑고 너무 영광스럽고요. 네. 또 사실은 제가 갔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또 제 홈그라운드로 초청을 드릴 수 있게 돼서 그것도 너무 영광스럽고요. 하여간 세 분 이렇게 뵙고 싶었는데 팬으로서 이렇게 또 마주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청산 유수시네요. 어쩐지 고전이 읽고 싶더라니 라는 책을 내셨어요. 네. 이 책이 제목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어떤 책이에요? 네. 이 책은 아까 잠깐 근데 우리 익수님은 목소리 굉장히 좋으시네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어디 가서 목소리를 안 지거든요. 근데 오늘 살짝 진 것 같아. 너무 좋은 목소리로 읽어주셔가지고. 네. 왜냐면 저는 사실 직업이 늘 말하는 사람들의 맞아요. 이 말하는 목소리를 듣고 녹음하는 게 이제 제 늘 업이기 때문에 와, 익수님 목소리 정말 너무 좋습니다. 네, 듣고 계시죠? 리딩북 제작자분들. 인정받았어요. 네. 아까 잠깐 읽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게 사실은 이동진 영화평론가 그리고 빨간 책방 가서도 녹음을 한 적이 있고 예전에 빨간 책이라는 그 공적 네네. 책을 냈을 때 있는데 굉장히 많이 쓰는 비유인데 저는 굉장히 인사이트가 돋보이는 비유인 것 같아가지고 평소에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해성이 지구를 충돌하려고 이제 오고 있잖아요. 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거기다가 폭탄을 심을 것인가. 잘 훈련된 우주인들에게 시추 기술을 가르치는 방법도 있고요. 반대로 영화처럼 시추공들에게 우주 훈련을 시켜서 보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당연히 영화는 재미 때문에 시추공들, 그 사연 많은 시추공들을 우주로 보내는 방법을 택하죠. 그런데 그 비유에서 어떤 저도 통찰을 얻었습니다. 제가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이라는 이 사서들부터 시작해서 사마천의 사기나 아니면은 춘추도 사실은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춘추 좌시전이 대표적인데 이런 거를 공부한 제 수준이 굉장히 미미해요. 사실은 여기 지금 빠숑님 계시지만 빠숑님과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저는 그냥 목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자 이렇게 하는 목동 부동산 김 사장 정도밖에는 안 돼요. 사실은 네.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동 김 사장이 왜 그러면 이 아파트 저 아파트에 대해서 들고 나왔느냐. 제가 사실은 굉장히 일천하지만 그래도 꽤나 이런 방송이나 아니면 제가 또 출연하는 시네타운 19 같은 팟캐스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되게 가까이서 만나보고 또 여러분들을 굉장히 즐겁게 해드리고 하는 일들에 말하자면 잔뼈가 굵었거든요. 일종의 시추공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익수님이 오셔가지고 좀 책이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고전을 대하는 우리 모두의 어떤 다 맞아요. 마음가짐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거를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훈련된 노노맹자를 거의 우주인급으로 마스터하신 분들이 살짝 재밌게 하는 것도 물론 방법이겠지만 반대로 저처럼 뭔가 여러분들을 엔터테인 해드리기 위해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그래도 조금 배웠던 그 노노맹자 대학 중용에 대한 사기나 춘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면 아마 분명히 더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실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감히 고전이라는 장르를 한번 들고 나와 봤습니다. 어떻게 그럼 이렇게 고전을 사랑하게 되셨는지 오랜 시간. 제가 사랑하게 네. 된 이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생활로 그렇게 지내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우리 빠시용님도 그렇고 로사님도 그렇고 익숙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어린 시절에 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마 세 분 다 저는 책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다독다독이라는 이런 훌륭한 프로그램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역시도 책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덕무 선생을 이제 보통 간서치, 서치, 책만 하는 바보라고 불렀는데 아마도 저는 우리 여기 편집해주신 정선영 편집자도 나와 계신데 아마 이렇게 책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릴 때 아마 서치였을 거예요. 책을 굉장히 사랑했고 좋아했을 게 전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지금 듣는 애청자분들도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은 책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기 조금만 나가도 공공도서관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요즘에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책이 없어서 책 못 봤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네. 정말 그 거짓말이에요. 근데 저희 때는 진짜 책이 없어서 책을 못 보는 경우도 물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아버지가 교사를 하시면서 또 대학원을 또 다니시면서 막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버지가 책값으로 쓰신 돈이 어마어마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교보문고나 종로서적 같이 그 당시에는 큰 책을 갔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이제 수학자신데 수학을 전공하셨는데 책을 보통 한 권 집으시면 그 당시 돈으로 제 기억에 막 3만 원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와. 이게 30년 전 얘기거든요. 네. 88 올림픽 전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예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 아버지 월급으로 생각하면 3만 원, 5만 원짜리 책을 두세 권 사면은 거의 월급의 한 4분의 1이 날아가는 3분의 1이 날아가는 수준의 그 정도로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막 그냥 아버지가 그냥 월급 타셔가지고 그걸로 옹기종기 살았으면 괜찮았는데 아버지가 또 공부를 하시는 바람에 집에 책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가장 이제 제가 선택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저희 동네에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삼성당에서 나온 뭐 세계 소년소녀 문학 전집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세상의 이치라는 건 참 놀랍습니다. 그런 걸 또 사준 애들은 안 읽어요. 대부분의 이게 세상 이치라는 게 참 묘해요. 그런 거 이렇게 집에다 사주고 그러면은 안 읽습니다. 깨끗해요. 그럼 이제 제가 놀러 가서 1시간 정도 놀다가 가면 집에 돌아가면서 야 근데 여기 로빈son 크루소는 잠깐만 갔다가 돌려줘도 될까? 보고 와도 될까? 하면서 이제 한 권 갖고 옵니다. 그런 식으로 한 100권을 다 봐요. 그럼 사실 또 다른 친구네 집에 가서 또 그 당시에는 지금은 되게 뭐랄까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 그때는 또 이원복 작가의 먼 나라 이웃 나라 이런 책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네. 자, 독일 편집, 그때 도이칠란드라고 써 있었는데, 내가 잠깐 좀 빌려가도 될까? 해서 이제 막 빌려다 보는데, 빌려다 보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수 있는, 말하자면은 간서치 김은종이 볼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그 문자로 된, 활자로 된 어떤 읽을 거리는 결국은 신문밖에 없었어요. 신문은 보셨으니까. 그때는 또 신문은 뭐 다 봤어요. 맞아요. 웬만한 집들이 신문은 다 봤습니다. 네, 세상 돌아가는 걸 신문으로 알았어요. 그렇죠. 인터넷도 없고 그런 시절이니까 그래서 신문을 보는데 국한문이 혼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국회도 그냥 국회라고 안 쓰고 나라 국자에다가 그 국회할 때 회의할 때 회자를 써가지고 국회라고 쓰고 뭐 농성 같은 거 굉장히 어렵죠. 그 당시에 농성, 시위 뭐 이런 단어들이 다 한자다 보니까 제가 읽을 거리라고는 이제 신문밖에 안 남은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제가 한자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 초등학교 때 거의 유일했던 그 사교육이 서예학원 3년을 다닌 거였거든요. 3학년, 4학년, 5학년 동안 3년을 다녔는데
6학년 때 그 회비가 좀 어려워서 못 보내주신 거를 어머니가 지금도 되게 안쓰러워하세요. 아, 1년만 더 네. 보낼 걸. 아, 되게 안쓰러워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래도 어떤 중어 중문학을 전공을 하고 네. 그걸 또 이렇게 좀 펼치고 일로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1년 더 보내줄 거라는 걸 되게 아쉬워하시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 3년 동안을 이제 저는 서예학원을 제가 자원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3년 동안 시간을 보냈는데 거기가 태권도장 옆에 딸린 데였어요. 그 서예학원 그 원장님 선생님들이 두 분이신데 그 당시에 수원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서예가 부부셨어요. 근데 그분들도 이제 서예 작품으로는 이게 안 되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아이들 가르치는 이제 학원을 조그맣게 구석에 내신 거예요. 방을 빌려가지고. 그래서 바닥은 태권도장 바닥처럼 이렇게 되게 뭉실뭉실한 바닥이에요. 매트가 딱딱하지가 않고 거기에 딱 놓여 있고 벼루가 이렇게 놓여 있고 한데 되게 남의 집 새빵살이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좋았어요. 옆에서는 막 국기 태권도 이러면서 계속 기합을 외치고 있는 와중에 저는 천자문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일 처음에 이제 구양수라고 네. 방송 팔대가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정말 글씨를 잘 쓰기로 또 그 당시에는 글씨 잘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명한 정치가였어요. 네. 또 유명한 정치가로 유명한 구양수가 쓴 그 천자문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해행초전이 있거든요. 해서 그다음에 행서, 초서, 전서 이렇게 돼요. 예서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네. 처음에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한자 아시죠? 그게 이제 해서예요. 가장 정확하고 똑바르고 예쁜. 그 조금 흘렸으면 행서. 완전히 흘겼어가지고 왜 장기판에 보면 이게 초짠지 네. 차짠지 마짠지 잘 모르시겠죠? 장기 아래에 있는 그렇죠. 그 초록색. 네. 네. 그렇게 완전히 그냥 필기체로 쓰면 초서. 그다음에 이제 예서와 전서라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진나라 때 네. 말하자면 이제 문자를 통일할 때 만들었던 또 글자체가 있는데 보시면 알아요. 굉장히 예쁜 글씨체. 옛날에 왜 저 같은 아재들은 왜 삼성 할 때 옛날에 삼성을 글씨를 이렇게 좀 그 썼던 그 모양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삼성전자니 전기니 했을 때 그 해서도 있었고 예서도 있었어요. 예서는 되게 멋스러운 글씨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막 열심히 배우는데 보통은 이제 하루에 4글자 정도를 시키십니다. 그럼 화선지에다가 예쁘게 4글자를 쓰고 한 1시간 정도 먹을 가는데 또 한 15분 걸리니까 대략 한 1시간 반 정도는 서예학원에서 보내고 돌아오는데 어린 나이에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이 박봉에 네. 힘들게 고생하셔서 나 이거 보내주는 건데 나는 그냥 가면 안 되겠다. 내가 또 여기 목적이 있으니까 내가 보내달라고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저는 정말로 안 시켰지만 이렇게 하면 돼요.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황 이렇게 검사 맞고 가면 돼요. 천자가 뭔지만 알면 돼요. 그러면 이제 통과시켜 주세요. 근데 저는 천자를 획수로 해가지고 쓰는 것까지 다 외우고 갔어요. 음과 훈과 뭐 모든 거를. 근데 그렇게 한 3년을 보내고 나니까 진짜 왜 물리가 트인다고 하죠. 한자에 대한 이 물리가 확 트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고 물어보고 서예 선생님도 제가 굉장히 귀찮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실은 서예를 가르치는 곳이었거든요. 글씨를 네. 멋지게 쓰는 거를 가르치는 곳이지 한자를 가르치는 곳이 아닌데 자기가 자꾸 물어봤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되냐? 이거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 왜 이런 거냐? 그런 것들을 다 물어보면서 공부를 막 했습니다. 그렇게 한 3년을 보내고 나니까 갑자기 이 한자 문화권이 더 편해진 거예요. 역사나 철학이나 뭐나. 그래서 지금은 이제 되게 버린 게 되게 아쉬운데 저희 집에 이제 삼국지 같은 책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어문각의 월탄 박종화 선생이 지은 삼국지를 봤는데 네. 우리 빠숑님은 네. 어떤 거 보셨어요, 삼국지? 저도 그것도 봤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그 당시에는 어문각판이 굉장히 네. 유명했기 때문에 네. 그 이문열 거는 제가 이제 거의 대학교 와서 봤고요. 네. 그 전에는 당연히 그쵸. 이해했습니다. 박종화 네, 판이죠. 박종화 편입니다. 로사님하고 익수님 잘 모르시겠죠? 여기 저는 80몇 이문열의 삼국지. 그렇죠.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게 세대가 딱 갈리는데 저희 세대 때는 이제 그 어문각판을 보는데 이 서예학원 갔다 와서 그 이제 책을 매일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네. 신문 다 보고 그 당시 정치, 사회, 경제, 사회문화 다 굉장히 꿰뚫었습니다. 볼 게 신문밖에 없어서. 네. 그래서 모든 뭐 칼럼까지 다 보고 나면 이제 삼국지를 보는데 삼국지가 정말 그 제 서예에서 돌아온 그 먹이 묻은 그 손 때문에 진짜 표지가 까맸었어요. 손 네. 안 쓰셨군요. 네네네.
그런 점은 좋아. 굉장히 정확하죠. 굉장히 정확하죠. 네, 그래서 그래서 엄마한테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왜냐면 저희 집 화장실에 왜 불 켜는 데가 까매져서 까매져가지고 아. 손을 씻으러 들어가기 전에 그 불을 일단 켜야 되는데 그쵸. 일단 짚으니까 시커매졌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한자와 삼국지와 신문과 그다음에 뭐 수호지도 좀 저는 네. 그때도 많이 읽었고요. 네네. 김팔봉 선생이 번역하신 네. 그것도 어문각판이었는데 그러면서 완전히 그 동양 문화에 그냥 쫙 빠져들었어요. 막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야. 그냥 푹 그냥 진짜 절여졌어요. 절여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접했던 게 아쉽게도 삼국지와 수호지와 초안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삼국지와 수호지는 동양의 어떤 문학, 뭐 철학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MSG가 많이 뿌려진 거예요. 아,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백종원 선생처럼 설탕을 그냥 막 뿌려가지고 맛있게. 기가 막히게 마신 제육볶음인데 네네. 사실은 제육볶음의 진수는 못 느끼는 거죠. 그 살은. 그 살맛, 그러니까 돼지고기 맛은 못 느낀 거잖아요. 사실 네. 그 양념 맛이 너무 강해서 근데 그런 걸로 접하다가 대학교 때 돼서야 드디어 말하자면은 돼지고기라면 돼지고기의 그 살 진짜 그 진면모 그 맛, 네. 닭고기라면 닭고기 살의 그 맛을 처음으로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런 세상이 있구나. 확실히 제가 그렇게 어릴 때 생각했던 그 자라왔던 환경 덕분에 중어중문학과를 선택하게 된 거가 어찌 보면은 제 인생에서는 그냥 거의 필연과 같았던 것 같아요. 운명이네 완전 진짜. 와. 그렇게 평가해 주시니까 좋네요. 기분이 좋네요. 기왕이라도 네. 저는 네. 필연이라 얘기하는데 운명이라고 해주시니까 네. 기분이 확 좋아지네요. 그러니까 운명 어쩐지. 같은 거여서 저에게 이렇게 동양 고전은 네. 문학, 역사, 철학, 그 무엇이 됐든 문사철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요즘은 문사철이라는 말 잘 안 쓰죠. 네. 그렇죠. 예, 저희 대학 들어갈 때만 하도 문사철 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인문 교양의 어떤 가장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 문사철을 접하고 나서 오늘날에 제가 이제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예. 이러한 네. 어쩐지 구전이 읽고 싶더라니를 우리 MC들이 어떻게 읽었는지에 대해서 네. 얘기를 좀 나눠보죠. 네, 빠심 어떻게 읽으셨어요? 말씀을 너무 잘하시지 않으세요? 네, 화제 하나 단어를 하나 던지면 네. 그거를 진짜 길게 정말 재밌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방송 경력이 많으시잖아요. 네. 방송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아시니까 그냥 너무 감명 깊게 우리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말 돌리고 계신 거죠? 네. 네. 저도 옛날 사람이라서 저는 고전이 되게 좋아요. 말씀하신 거 거의 그냥 같은 그런 라이프 스타일 아니면 어렸을 때 경험을 겪고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세계 문학 전집이라 그래서 저희 삼성 출판사에 나오는 30권짜리 두꺼운 거 있어요. 그거 예. 그거를 진짜 거의 100번도 더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제 저는 이제 삼국지를 처음 접한 게 거기 진짜 거의 축약된 삼국지 있잖아요. 그렇죠. 한 권짜리로. 예,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네. 예, 그렇게 시작했고 이제 커서 이제 풀로 다 봤을 때 그 감동이 이제 다른 그러니까 고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단 재미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수를 알게 되면 이게 다른 얘기인 거예요. 삼국지가 고전까지만 해도 유비, 관우, 장비만 있는 줄 알았더니 뭐 그게 보니까 뭐 조조도 보이고 나중에 뭐 사마강도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단락 구분이 되게 디테일하게 돼 있잖아요. 네. 굳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아도 그냥 부분 빼서 읽으면, 그러니까 이제 요 주제에 맞게 이제 그런 기분일 때 빼서 읽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꺼내 먹는 재미, 그러니까 고전을 꺼내 먹는 재미로 잘 풀어준 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왜냐하면 저 옛날 사람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드리모님이나 로사님하고는 좀 저도 다른 그렇게 개념으로. 세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세 사람 할래요. 그래서 네. 진짜 저는 지금도 고전을 가끔씩 빼서 읽어보는데 네. 그냥 그 한 문구 보는 것들이 그냥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괜히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그 태권도장 하실 때 서예 쓰는 게 더 좋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쪽은 이제 문관이고 저 태권도장은 무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러네. 무관 대비 문관으로서 기쁨이 있었을 거 아닐까 옛날에도. 그렇죠. 이게 아마 이제
고르실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네. 이게 신분 사회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음. 그런 아. 글을 읽는 즐거움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알게 해준 책이어서 재밌게 제가 읽었습니다. 사실 원래 그거 없던 얘기인데 예. 요즘 제가 갖다 써도 되겠죠. 그럼요. 이거 굉장히 태권도장에서 한 게 그냥 의미가 그게 있구나 그게 생각해 한국 보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지적 그런 호기심에 대한 게 다른 네네네. 나라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 나라가 그 대학 졸업하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전 세계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대졸자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보다는 문에 대한 그런 욕망이라 그럴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좀 니즈들을 잘 충족시켜 주신 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책을 딱 시작하면서 사실 좀 두려웠습니다. 제가 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역사 그리고 한자 많은 거 이런 것들을 힘들어하거든요. 그럼 두 개가 딱 최악인데? 믹스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어쨌든 보기는 시작했는데 이거를 이번 주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솔직히 시작할 때. 근데 읽다 보니까 첫 챕터가 되게 재밌게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직 이룬 게 없어도 괜찮다. 근데 이 공자의 그 말씀 중에 연령대마다 너는 연령대 요 나이 때는 뭐 해야 되고 네, 지하 20, 그렇죠? 그다음 40에는 부록당하지 부록. 않는다고 해서 부록이죠, 부록. 부록. 네. 그런 단어들을 좀 재미있게 풀어주신 내용을 보고 네. 좋아. 이런 내용이라면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의외로 고전이 이렇게 풀이해준 설명을 보면서 이런 내용이었구나. 제가 그동안 들어왔던 사자성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던 것도 알게 됐고 네. 또 과거 우리나라 역사에 어떤 사건들이 이런 의도였구나.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도 좀 새롭게 알게 됐던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옆에 네.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네. 요 수준이 있는 분들은 이걸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수준 있는 독자들은 네. 다들 재밌다고 부글부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간당간당 재미가 걸쳤던 걸로. 그러니까 방향무인 같은 거는 되게 부정적인 그러니까요. 커너테이션을 알고 계셨죠. 맞습니다. 사실은 그게 정말 몰입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고사성어인데 그러니까. 좀 방향무인하네. 그러면은 네. 건방 시건방져 이런 뜻으로 이제 잘못 알았던 것들을 네. 되짚어 보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그게 단순하게 그 사자성어 하나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그 춘추전국 시대 또는 유교에 대한 오해들을 한번 여기서 한번 다 까보자. 까서 해체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신 게 사실은 다 오해입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게 또 이 책의 집필 의도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리학 내지는 유학하면은 굉장히 그 고리타분하고 모여가지고 맨날 쓸데없이 화려하게 제사만 지내고,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에 안 맞는 사상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깨부수는 게 저의 이번 작업의 가장 큰 동력 중에 하나였어요. 춘추전국 시대에 발달했던 그 유학이라는 거는 송대 주의가 성리학으로 막 정교하게 만든 거. 근데 사실은 이 정교함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거지만 네. 정교하다는 게 또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구린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석가탑하고 다보탑하고 보시면 다보탑이 훨씬 더 정교해요. 예. 근데 사실은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 석가탑의 그 뚝뚝 떨어지는 그 선들, 굵직굵직한 그 맛이 저는 더 좋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대교 약졸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크게, 아주 크게 정교한 거는 되게 어리버리한 듯 보인다라는 말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유교에 대한 생각들은 뭐냐면은 정교하긴 정교하고 세밀하긴 세밀한데 굉장히 너무 고리타분하고 그렇죠. 쓸데없는 것들로만 가득 찬 것. 네. 근데 춘추전국 시대의 유교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 오해를 깨는 게 이 책을 다 읽게 되시면 네. 아마 그 오해를 충분히 다 깨부수고 유교가 사실은 굉장히 실용적이면서도 또 우리 네. 삶과 중요한 연관을 갖고 있는 그런 학문이자 어떤 뭐 육아 학풍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고전이라는 게 고리타분하고 또 유교 얘기하고 성리학 얘기하면 또 왜 요즘 막 나가는 말로 모선비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게 연상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의외로 뭐 재밌고. 십선비 이런 말 하면 안 됩니까? 아니 되는데 제가 또 이거 잘 못해서. 그래요. 아니 왜냐면 제가 네. 사실은 제 목표가 네. 이번 어쩐지 고전이 읽고 싶더란 일가 10세를 달성해서 네. 10세 김은종 선생이 되는 게 제 호가 10세가 되는 게 제 네. 소원이기 때문에 네. 10세 그렇죠. 10세. 다독다독 나왔으니까 달성하겠죠. 아,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10세 가자.
네, 여기 편집장님 오셨으니까 네. 일세를 10권씩 찍으시면 돼요. 한 번에 끝납니다. 네. 미리 찍어놓으셔도 되고요. 네. 제가 책을 많이 내봤기 때문에 압니다. 네. 그분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시는군요. 저 당장 10세 해주세요. 네. 아무튼 뭐 계속 좀 이어가면 재미있었고요. 네. 또 아, 어떤 너무 감사하네요. 구절 뭐 내용 하나 그리고 공자의 어떤 삶의 태도 뭐 이런 것들 통해서 현대에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하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재밌기도 하고 부분 그래서 좀 즐겁게 읽었습니다. 아 네. 정말 저에게 너무 상찬이십니다. 네. 즐겁다는 거, 고전이 즐겁다는 거는 네. 가장 큰 칭찬인 것 같아요. 네. 네. 좀 요즘 좀 힘드신 분들 취업생들 네. 취업 준비생들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네. 공자도 그랬다. 그런 내용이 또 담겨 있더라고요. 좀 살짝 위로가 되지 않을까. 공자야말로 정말 뭐 솔직히 말하자면 본인이 이제 나이가 70이면은 인생에서 나이가 70에 달하면은 마음 가는 대로 좀 내 마음이 그냥 가는 대로 종심 해도 부리고 네. 법을 어겼나지 않는다고 본인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마음 가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안 벗어나는 게 70이란 나이인데 본인이 어떤 그 인격체의 완성으로 본 나이인데 그 나이까지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공자님도 계속 임용되기 위해서 자신의 사상을 알아줄 제후를 만나기 위해서 네. 그 나이까지도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실패하셨어요. 그 그쵸. 당대에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후대에 이런 말하자면 큰 영향을 미치신 거지 네. 당대에는 굉장히 큰 시련을 겪으셨다. 네. 그게 아마 저는 많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절대적인 석학도 4대 성인이라고 불리는 그럼요. 분조차도 네. 그렇게 취업난을 겪으셨으니 그렇죠. 예. 제 그런 서평도 말씀 읽어도 드립니다. 될까요? 네. 네. 제 서평. 이제 노사님 서평하고 1부 마무리하죠.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아 진짜로. 아, 네, 그러겠다. 저는 적은 거를 읽어볼게요. 네. 요즘 저는 일처럼 읽는 책들이 생겼고 놀이처럼 읽는 책이 따로 생겼습니다. 이번 어쩐지 고전이 읽고 싶더라니는 선정 도서에서 일처럼 읽다가 재미가 있어서 일 끝나고 추는 블루스처럼 붙잡게 된 책입니다. 고전의 깊은 뜻을 누군들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논어도 종류만 해도 여러 권 저의 책장을 10수년째 지키고 있었지만 쉬이 펼쳐지지도 진도가 나가지도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역사를 손에 땀을 쥐는 서사와 가슴 뭉클한 애국심으로 설명해 주시는 설민석 선생님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분이 국사를 처음부터 가르쳐 주셨다면 다르게 공부했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쩐지 고전이 읽고 싶더라니를 읽으며 김은종 PD님이 제자백과를 알려주셨다면 얼마나 재미있게 고전의 지혜를 깨쳤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읽지 못할 한자어에 함축된 시와 같은 말들, 시대와 흐름이 달라 현실에 적용하기 힘들어 보이는 지혜의 함의를 재미있고 센스 있는 유행어와 유머, 과학 연구 결과와 사례와 작가님 스스로의 고민과 경험의 문답을 통해 시원하고 다채롭게 정리해둔 책입니다. 자꾸 책을 찾는 이유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와 나를 둘러싼 모든 것과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 2000여 년을 이어온 지혜의 정수를 입담 좋은 PD님이 강약을 조절해가며 풀이해드립니다. 읽다 보면 정리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내 안의 나와 사회 속에서의 나에 대해서도 조금은 다듬어지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써봤습니다. 야, 오늘은 특별히 또 감동 좀 너무 길게 있기네요. 썼는데 네. 너무 읽기가 와. 어려워. 지금 네. 박수 치셨어요. 옆에서. 네. 네, 이 서평을 한빛비지가 좋아합니다. 아 근데 저희가 정말 그 광고료를 받거나 한 게 아니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안 받았어요? 네. 반 잘라 편집할 때. 그러니까 저희는 그 빠숑님이 굉장히 그 팟캐스트 너무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진행하시는 시네타운 19을 사랑하셔서 나 이분 알아, 나 이분 너무 좋아해, 이분이 책을 냈다면은 한번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된 거거든요. 예. 네. 아, 정말 진심으로 그 진심이 느껴졌어요.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게 재밌지? 내 수준이 올라갔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책이 되게 왜 진리를 알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닫기도 어렵고 또 때에 따라서 안 들릴 때도 있고 굉장히 크게 다가올 때도 있고 근데 이 책을 조금만 더 읽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계속해서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 과정이. 네.
저는 굉장히 너무나 상찬이어서 너무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모를 정도인데 가장 제가 감명받았던 부분은 네. 일로서 이걸 접했다가 재미를 느꼈다는 그 부분이 네, 저는 네, 사실은 네. 가장 좀 평이한 표현, 나머지 표현들이 너무 좋아서 너무 수사가 너무 아름다운데 저는 그 표현이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네. 아, 이거를 딱 잡으셨는데 방송을 해야 되니까 잡으셨는데 너무 재밌다고 하신 부분이 감동이었습니다. 정말로. 이처럼 해야 되는 책은 낮에 읽고 다 끝나고 일가 끝나고 읽는 게 조금 내가 진짜 궁금해서 읽는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밤에 읽었습니다. 네. 아, 감동이네요. 정말. 네, 1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너무 재밌게 읽었나 봐요. 이 네. 책을. 네. 근데 어쩐지 고전이 읽고 싶더라니라는 제목은 어떻게 짓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아, 사실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도서 관계되신 세 분 다 너무나 이제 이 출판업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또 빠슈님은 베스트셀러도 많이 내셨고 하셨는데 네. 제목 짓는 게 정말 어렵고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일단 서술형으로 갈 것이냐 딱 떨어지는 그 아주 짧은 제목으로 갈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사서의 맛이라든지 이렇게 그냥 딱 떨어지는 제목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우리 편집자 정선영 편집자께서 어쩐지 고전이 읽고 싶더라니라는 이렇게 좀 서술형으로 이렇게 좀 네. 풀어서 네, 제안을 네, 해주셨는데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네. 이 제목이 그러니까 딱 떨어지진 않아요. 길다 보니까 저희 시네타운 19 애청자분들은 뭐 어고익이라는 뭐 어고익십이라는 아니, 읽고 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익십은 네. 안 되니까 또 뭐 어고니 어고니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굉장히 좀 어렵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고전을 접하지 않았던 분들에게 전달시켜 드리고자 하는 그 제 마음 있잖아요. 집필하게 된 그 제 원래의 마음. 그 마음이 제일 잘 살아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전을 조금 안 접해 보신 분들도 좀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저는 책을 읽어봤을 때의 느낌은 제목이 좀 이 깊은 것까지는 다 아우르지는 못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왜냐면 네, 책이 네. 재밌지만 깊어요. 그러니까 조금 읽을수록 좀 다르게 읽힐 수도 있고 또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역설 때문에 더 공자가 이런 말 했다가 이런 말을 했대. 근데 그 말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 깊은 책인데 제목이 다 담아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일단 이 책을 펼쳐야 이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좀 들어봐봐 이렇게 좀 말 거는 그런 느낌의 제목이었어요. 예. 짧은 제목 뭘로 생각하셨다고 하셨죠? 뭐 아까 뭐 사서의 맛도 있었고요. 사서의 맛. 뭐 네. 아니면은 뭐 논어의 맛, 뭐 맹자의 멋, 뭐 이런 식으로 네. 논어 네. 맹자를 조금 더 앞에 내세우는 제목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더라. 하여튼 뭐 그런 짧은 제목들을 좀 처음에 많이 생각하다가 그냥 잘 풀린 것 같아요. 네. 여기 한 표 드립니다. 어쩐지 고전이 읽고 싶더라니에 저는 한 표 드릴 것 같아요. 이래서 그래서 나왔잖아요. 이게 더 손에 이래서 잡히고. 전문가 말을 들어야 돼요. 네. 제가 우리 전문가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일단 사서의 맛. 손 안 가. 손이 안 가. 그쵸, 그런 그쵸. 느낌이 도서관 살짝 있어요. 사서인가 막 네. 이러면서 그렇죠. 그냥 책장에 꽂아는 놓을지 모르겠는데 참, 읽지는 못할 그 것 가수들이 같아요. 제가 이제 네. 라디오 PD로 20년 가까이 생활하다 보니까 예. 왜 가수들이 노래 제목 따라간다는 말 맞아요.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거가 있었어요. 사서삼경 고전에 민낯을 생생히 보여드립니다. 해서 줄이면 어떻게 되냐면 사서 고생이 돼요. 이렇게 재밌다. 지었다가는 사서 고생을 하겠다. 맞아, 그렇죠. 노래 따라 많이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날려버렸죠. 저는 제일 인상적인 챕터가 내 안에 가득한 욕망을 어찌해야 하는가 이렇게 읽으니까 되게 이상하네. 어떤 욕망이 그렇게 가득하길래? 제가 욕망 아줌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꿈이 큰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더 좀 열심히 읽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정말 핵심부터 그냥 파고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안회가 묻는다. 스승님, 인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핵심 사상부터 첫 챕터부터 이렇게 들어가시더라고요. 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이라는 것은 죄송해요. 거기 나온 거대로 네. 사실은 이제 그 인이라는 개념 하나가
그 논어 전체를 지배하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네. 가장 핵심적인 네.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맹자 때문에 인을 알게 되잖아요. 지금 다들 국민윤리 아직 있나요? 요즘은 좀 희미해졌죠. 희미해졌나요? 네. 국민윤리 배우셨어요 혹시? 아, 네. 근데 그냥 윤리였는데 윤리, 선생님이시지 않아요? 윤리. 예, 요즘은 생활윤리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윤리 선생님이세요? 제가 아니라 와이프가. 아, 사모님이 윤리 선생님이세요? 네, 네, 네. 굉장히 윤리적으로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에 욕을 못 담아요. 네. 그렇죠. 그냥 그래서 아까 그- 십수에도 네. 말씀을 네, 못 하시는구나. 네, 뭐, 어쩔 수 네, 없죠. 네. 그러시구나. 저희 때만 하더라도 윤리를 꼭 배웠단 말이죠. 네, 지금도 네. 아마 꼭 배울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맹자의 측은지심할 때 인의 예지 가운데서 측은지심, 뭐 수호지심, 사양지심 막 이런 거 많이 배우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인이라는 개념을 배우는데 사실은 그 원류는 공자에게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공자가 이제 시조다 보니까 그래서 논어에서 인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공자가 사실은 여기선 이랬다 저기선 저랬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로사님께서. 네. 실제로 군자라는 단어가 한 53번 정도 논어에 등장을 네네네. 하는데 군자는 어때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53가지 답이 다 달라요. 그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저 같은 사람이 가서 공자님, 스승님, 저는 하루에 몇 끼를 먹어야 됩니까? 그럼 당연히 넌 한 끼만 먹어라. 이렇게 답을 할 거고 네. 로사님이 가시면 한 3끼 먹어라. 이렇게 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각자 처했던 그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융통성 있게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인에 대한 해석들을 남겨주시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을 꼽으라면 극기복례예요. 나를 이기고 예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인이라는 단어만큼 그거에 바로 그 차등 디렉토리로 중요한 게 예라는 단어인데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건데 이거를 흔히 잘못 생각하시면 정말 막 진짜 미친 듯이 막 그 도서관에 갇혀가지고 옛날에 우리 머리띠 메고 네. 대학이면 대학, 뭐 재수면 재수, 공무원 시험이면 공무원 시험 바늘로 막 허벅지 찔러가면서 하루에 3시간만 자면서 밥 먹을 시간 아껴가면서 막 이렇게 막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극기 또는 뭐 특전사 대원들이 막 영하 극기 훈련. 20도 네. 극기 훈련 네. 영하 20도 혹한기 훈련 나가가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물속에다 네. 손 집어넣고 막 아니면 눈밭에서 굴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보통 극기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극기는 조금 개념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조건 참고 무조건 뭔가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희생하는 게 극기가 아니라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저는 극기라고 본 거예요. 그게 극기 복례의 말하자면 제가 생각하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 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이 다독다독을 하시는 그 순간이 내 생업적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 순간에 몰입하는 그 재미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것도 크죠. 네. 그게 사실은 크지 않아요? 네. 사실은? 그렇죠. 네. 네. 이게 아마 여기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몇 권의 책을 읽고 그거를 이 세 분이 서로 호흡을 맞춰가면서 초대 손님을 하나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아마 그 재미, 그 몰입감 저는 그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극기 복례는 바로 그 몰입감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사실은 솔직히 빠숑님 말씀 해주셔야 돼요. 솔직히 빠숑님이 부동산 전문가로서 버는 그 금액과 다독다독 오셔서 하는 금액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잖아요.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익이 없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내 돈 네. 꼬라 박아가면서 네, 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생각하면 부동산 네. 강사로 저기서 와달라고 하면 이만큼 돈 주고 저기서 와달라고 하면 저만큼 돈 주는데 내 돈 꼬라 박아가면서 이걸로 왜 하시냐고요. 빠숑님이 생각하는 본인의 어떤 극기를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진정한 자기를 이기기 위해서, 그 몰입을 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인의 개념은 그건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그 삶의 그 시간의 그 유한한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짧은 시간이잖아요. 사실은 여기서 솔직히 빠숑님하고 저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그 세월을 온전히 내 것으로 다 만들어내는 그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인을
극기복례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나를 이겨낸 제가 느낀 역설은 뭐냐면 네. 나를 이겨내고 예를 행하는 것이 인이다. 네네. 예라는 것은 몰입이고 이제 해석하신 바로는 네. 그리고 뭔가 충실한 몰입감 혹은 세상이 움직이는 이치다. 그래서 근데 나를 이겨내고 몰입해야 된다는 말이 저한테는 역설인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사실 어떨 때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뜻이 있지만 그걸 하는 것이 이겨내야 네, 그것이 맞아요. 인입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까 설문해자에 보면 또 네. 인을 서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인은 서다. 같을려의 마음 심자. 인 서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설문해자에 보면 네네.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극기목례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그 빠질 수 있는 그 착오가 뭐냐면은 나 혼자 고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 혼자 출세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뭐 검사 되고 뭐 되고 해가지고 돈 끌어모으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머릿속에 떠올려요. 극기라고 하면 극기라는 말이. 근데 이는 서야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다른 타인과의 그 공감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돼보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심퍼스예요. 네. 같은 마음이 돼보는 거야. 네. 근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사님이 아무리 돈이 많고 네. 정말 아무리 뭐 좋은 차, 좋은 집, 뭐 좋은 음식들과 함께한다 하더라도 로사님이 생각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주변에 행복하게 같이 살아갈 사람들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네. 뭐 로사님한테 정말 그거를 뭐 무슨 요술램프 지니처럼 네. 너에게 엄청난 금덩어리를 줄 테니까 대신에 뭐 가족, 친구 다 헤어지고 살아라. 그러면 솔직히 살겠어요? 사실 것도 같은데 아니 살짝 지금 저 아니 그게 흔들리셨는데 아니고 다음 질문에 제가 묻고 싶은 게 떠올라가지고 생각했었어요. 네. 사실은 이 같은 마음이 되고자 하는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숑님이 여기 와서 로사님, 드리머님 그리고 저 김훈종과 이 순간 한두 시간 동안 같은 마음이 돼보는 거예요. 그게 아마 저는 그 행복감을 주는 게 아닐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닐까? 네. 라는 생각을 해요. PD님은 뭔가 극기복례 하고 있다라면 네. 내가 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네네. 제가 담당하고 있는 프로가 이제 최화정의 파워타임이라는 프로인데 네. 그게 중요한 거점 프로 중에 하나예요. 그 신도시도 뭐 거점 신도시라고 있고 뭐 이런 것처럼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메인 타임이잖아요, 메인 타임. 완전 메인 타임이기 네.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요. 뭐 저도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에 또 CP님, 팀장님도 계시고 센터장님도 계시고 또 그 위에 사장님도 계시고 굉장히 저도 그 푸시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노력할 수밖에 없고요. 그 경쟁 하는 과정에서. 근데 그 와중에도 저는 지금 8년째 시네타운 19이라는 프로를 위해서 매일 극장에 가서 2-3시간을 보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녹음하는 시간이 보통 한 4-5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제가 뭐 따로 뭐 어떤 뭐 수입이 생긴다든지 보너스를 더 준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해왔던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저에게는 극기복례였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저에게는 몰입이었고 거기 나가서 청취자분들과 호흡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좋은 영화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의 개통 철학이지만 해석을 덧붙이는 그 과정들이 육체적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애도 중학생이고 막 이래가지고 애도 맞벌이라 애도 좀 건사하랴 또 제가 또 부모님도 좀 약간 이렇게 서포트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로 아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저희도 그럴 때가 있음을 일주일에 고백합니다. 거의 7-8시간을 뺏겨야 되는 그렇죠. 이 지난한 맞아요. 작업을 맞아요. 계시죠? 저희는 책을 읽어야 또 만날 수 있거든요. 영화를 보셔야 얘기할 수 있는 계시죠? 것처럼. 계시죠? 네, 아유, 그럼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열감이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저를 지탱해 주는 것 같아요. 예. 같은 마음이어가지고. 지금 이게 바로 네. 인서야. 공감과. 이 공감하는 이. 꿰뚫었네요, 오늘. 1부는 일단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할지 꿰뚫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핵심이죠.
네. 그렇죠. 공자의 어떤 사상과 네. 유교의 사상과 뭐 이런 데를 꿰뚫는 단어 하나 뽑으라고 하면 인이 핵심인 거죠. 그렇죠? 2부엔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작가님? 2부, 네. 2부로 끝인가요? 네. 사실 한 7부까지 갈 수 있는데 네. 4시간 할까요? 1부의 인을 말씀드렸다면은 네. 2부에서는 그 2부 챕터의 제목인 소제목인 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네. 살필 성자.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살필 성자도 되고 동시에 어. 국가기관이기도 해요. 네.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이제 작가님께서 계속 고전을 거의 생활처럼 그리고 가까이 두시고 생활해 오신 거잖아요, 지금까지. 네. 그랬을 때 좀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고전들을 바쁜 생활을 하면서 접했을 때 어떤 효용이 있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게 그것도 좀 질문드리고 싶고 2부에서요. 아, 답변하지 2부에서 마세요. 2부에서 잘 낚으시네. 잘 낚으시네. 야, 이거 사실 네. 이게 제가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첫사랑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말씀드릴게요. 네, 네. 2부에서 듣고 네. 듣기로 하시고 네. 예, 1부는 또 여기서 그럼 마무리하고 첫사랑과 또 성 하니까 또 다른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 아, 네. 그때 엮지 마세요. 좋아. 네. 아, 난 너무 좋은데 우리 윤리 선생님 네. 그 남편분이 계셔가지고 사실 저도 뭐 막 갑니다, 사실. 네. 네. 네, 네. 어쩐지 고전이 읽고 싶더라니 네. 김은종 작가님과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네. 2부에서 정말 네. 궁금했던 그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